AI 거품 붕괴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CDS 거래 증가세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런 보도를 내놨더라고요. 미국 IT 기업과 연계된 CDS 거래량이 지난 9월에서 12월 사이에만 90%가 증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대표적으로 개별 종목으로는 오라클, 코어위브, 메타가 이 주범으로 꼽히고 있고요. JP모건은 2030년에 기업들의 AI 관련 조달 자금이 무려 1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CDS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이렇게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또 기업들은 투자금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컨설팅 업체인 테네오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무려 68%가 우리 내년에 AI 투자금 더 늘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현재 투자한 AI 사업 중에 흑자 사업이 아직 절반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자인 기업이 훨씬 많지만 투자는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성공한 분야는 그래도 마케팅, 고객 서비스 부문에서 좀 흐름이 나타났고 아직까지 AI가 적용되기가 어려운 분야가 이제 증권, 법률, 인사 쪽 분야였다고 이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또 400명의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응답자의 53%, 절반이 약간 넘는 정도의 응답자들이 앞으로 6개월 안에 AI 투자, 우리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흥미로웠던 건 매출액이 100억 달러가 넘어가는 대기업 CEO들은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무려 84%가 흑자까지는 6개월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시각차가 있다라는 것을 이 설문 결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CDS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또 요즘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특히나 AI 관련주들을 짓누르고 있는 이슈인 것 같은데 이게 AI 랠리를 좀 꺾게 만드는 그런 이슈가 될지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CDS 거래 부분들, 그러니까 AI에 대한 AI에 대한 수요 둔화 쪽으로 지금 이제 CDS에 문제가 걸리는 게 아니라 네. AI 투자 자금 조달의 문제들, 자금의 어떤 조달의 예를 들면 오라클 같은 경우가 지금 매출액이 연간 매출액이 한 650억 정도 되게 돼 있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00억입니다. 한 200억 정도 영업활동 흐름이 흘러요. 근데 2026년도에 투자할 금액들이 500억 달러 지금 투자한다고 그러고 네. 돼 있고 앞서도 보셨듯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 3천억 달러의 어떤 투자 비용들 그러면은 한 해에 200억 달러 영업활동 현금이 흘러가는데 500억을 투자해. 나머지 300억은 차입을 통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3천억 달러에 지금 발행한 게 180억이지 아직 추가적으로 더 발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 다음에 메타라든가 메타도 약간 지금 이제 그러한 그 차입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는 거.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구글, 아마존 같은 거, 알파벳 같은 경우에 좀 그나마 좀 자유롭긴 한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AI 수요의 둔화적인 측면에 AI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그러한 가운데서 투자 자금의 조달 부분들 이걸 갖다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AI 수요가 없어지니까 CDS가 증가하고 CDS의 금리 프리미엄이 더 늘어난다라고 보는 건 좀 어렵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AI는 선투자 후에 네. 우리가 뒤에 후수익 구조로 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는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AI 관련된 투자는 2등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향후 그래서 2030년도에는 1.5조 달러까지 정도, 5조 달러까지 정도 AI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네.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은 AI 랠리는 꺾이지 않을 거다. 다만 그러한 가운데서 종목별로 차별화 양상들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차별화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진짜 오를 만한 종목을 잘 골라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그때 기준은 뭐가 될까요? 결국 지금 이제 그 투자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이 나오는 기업. 현금을 실제로 벌고 있는 그렇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 같은 경우 구독 경제가 있어 놓으니까 네. 구독 경제를 통해서 캐시플로우가 흘러간 상태에서 그쵸. 그 캐시플로우 범위 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부 제한된 차입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들이 무리한 차입이 아닌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 그 200억밖에 안 흘러가고 있는데 500억 달러의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그게 내년도도 있지만 내후년도도 200억 달러 흘러갈 거라면 아직 수익이 안 일어났었으니까 그런데도 거기도 또 500억 달러가 또 들어가야 된다고 치면 계속 오라클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원래 평균 투자 캐펙스 투자가 600억, 7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AI 투자에 대해서 1000억 달러 가까이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매년요. 그러니까 메타도 약간 좀 그렇게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구글, 알파벳하고 우리가 지금 좀 자유스러운 데는 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알파벳을 놓고 보면은 알파벳을 제외하고는 다들 지금 차입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나마 이제 메타가 좀 많고 오라클은 힘이 많고 이렇게 되는 상태이기 그럼 때문에 오라클 같은 종목은 지금 접근하는 할 필요가 없는 아니죠. 단계라고. 거꾸로 이제는 그런 우려들이 이제 다 반영이 됐다. 주식이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우려감이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투자 안 한다는 생각해버리면 이미 빠르게 투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역발상 컨트롤리언 전략들 같은 경우에 네.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서부터 우리가 매수해 가는 그런 전략들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건데 다만 그러한 가운데서 기간 조정은 좀 더 있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저걸 갖다가 우리가 확 전환시킬 수 있을 만한 캐탈리시스 어떤 촉매 동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투자했던 것들이 어쨌든 이게 우리가 그냥 이게 그 필요 없는 투자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빠르게 다시 또 회복하는 그런 흐름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조금 시간은 필요합니다. 시간이라는 것들이 뭐 개인적인 생각들은 네. 뭐 얼마나 한두 달은 아니고 좀 많죠. 좀 뭐 장기적. 적어도 분기, 반기 정도 이상은 가야 되는 거죠. 네, 오라클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